오늘은 이 순위 매기기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아주 복잡하고 어두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빛나는 결과만을 중시하며 나머지는 애써 무시하는 우리에게 정말 그래도 돼? 라며 물음을 던지는 이 영화, 정지우 감독의 4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뭔가 공중파 방송에 나오는 영화 소개 프로그램처럼 멘트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오마주를 많이 했죠.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정지우 감독의 4등 영화 줄거리부터 만나볼까요? 네, 이 영화 4등은 수영 선수가 꿈이지만 수영 대회만 나갔다 하면은 4등을 면치 못하는 아이, 이 준호와 늘 1등만을 하던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지만 이 감독과의 불화로 수영을 그만두고 현재는 문화센터 수영 강사가 된 광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접점이 없을 것 같던 이 두 사람은 어떻게든 준호를 메달권에 들게 하려는 이 준호 엄마의 극성 때문에 이 코치와 학생으로 만나게 되죠. 이 처음에는 준호를 가르치는 것이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흔히 이날 연습에 나와라고 얘기하고 그 준호가 그 장소에 가보니까 PC방이었던 거죠. 누가? 코치가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선생님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아무런 관심이 없었네요. 가르치는 것 자체에.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열의가 없었던 광수는 이 준호가 수영하는 것을 보고 그의 재능을 알아차립니다. 그 영법이 참 좋더라. 그 서울말로 그 예쁜 폼이지. 다음 달에 회장되니까 내일부터 새벽 운동하자. 이 광수는 준호를 제대로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이때부터 훈련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시작되죠. 폭력이라고요? 네, 폭력이 시작됩니다. 폭력이라면 진짜 때린 건가 싶기도 하고 뭔가 활기찬 스포츠 영화, 수영 이야기가 아닐까 싶었는데 폭력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폭력을 막 휘두르면서 등수를 올리는 건가 막 이런 걱정도 되고요. 네, 이게 분명 딱 봤을 때 이건 이런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누구나 우린 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런 폭력을 써야지 꼭 등수가 올라갈까라고 싶었는데 놀랍게도 효과는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매일 새벽마다 이 광수에게 언어 폭력, 신체 폭력을 당해가면서 훈련한 결과 준호는 처음으로 대회에서 2등을 하게 됩니다. 늘 4등만 했는데. 네, 한 번도 3위권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1등이 아니었기에 광수의 호된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이 광수는 준호를 때린 후에는 맛있는 걸 사주거나 마사지를 해주면서 너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때리는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다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이 광수는 과거 감독이 휘두르는 폭력을 피해서 이 수영을 그만뒀던 그러한 전적이 있었거든요. 그는 그런 방식으로 인해서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훈련을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그때 그 감독과 똑같은 어른이 되어 있었던 거죠. 광수도 그만둔 이유가 예전에 체벌에 당해가지고 그만뒀었던 거군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 폭력을 되물림한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데요. 네, 이러한 폭력은 이제 사랑의 매가 아니라 정말 그냥 단순한 매일 뿐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다시 이야기를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광수는 계속해서 준호를 체벌하고요. 이 준호는 좋은 성적을 계속 받아오지만 계속해서 광수에게 체벌당하는, 예를 들어 쳇바퀴 같은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다리, 종아리, 엉덩이 등을 아파하는 준호의 엄마는 이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죠. 당연히 정상적으로 코치를 받고 그렇게 해서 훈련하는 줄 알아서 그래서 이제 좋은 성적을 받아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 애가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파하는 곳이 많아지니까요.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이유를 찾아보게 되는데요. 준호가 코치로부터 체벌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엄마는 알게 됩니다. 아니 자신의 아이가 맡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저는 아직 자식을 낳아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얼마나 끔찍했을지 감정이입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 당장 가서 뒤엎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은지도 그렇게 생각하죠. 참 이게 애매한 게 당연히 화가 나고 안 되는 상황이지만 준호의 엄마는 준호가 겪는 일을 눈치를 채게 되죠. 이 광수를 만나기 전에 4등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준호를 다시 보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체벌의 사실을 눈감아 버립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네,
1등이 되어야 한다는 이 목표 하에 이 폭력은 교육이라는 탈을 쓴 채 정당화되고 있었던 거죠. 이 광수는 준호를 때리면서 과거 자신의 스승들이 학생들을 훈육할 때 좋은 성적을 내는 자신을 열애로 두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혼냈다면 자신이 지금보다 더욱더 잘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준호에게 광수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가 천재였음에도 잘 풀리지 않은 까닭을 굳이 따지자면 그의 스승이 그를 때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좋은 성적만 내면 평소 생활이 어떻든 간에 간섭하지 않거나 훈계하지 않은 이 결과지상주의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 참 이 시대의 부모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네. 작중 엄마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자기야, 난 솔직히 준호 맞는 거보다 4등하는 게 더 무서워. 이야기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참 이게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들여다보게 되니까 네. 참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네, 이 계속되는 광수의 폭력과 이를 묵인하는 엄마 사이에서 이 준호는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결국 이 준호의 아빠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요. 이 준호의 아빠와 엄마, 이 코치인 광수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준호는 그러면 나는 수영을 그만둘래 라면서 수영을 그만두겠다는 선언을 하게 이르죠. 네. 이 준호는 수영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 수영과 준호 사이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가 수영을 그만둔다고 하자 네가 왜 뭐라고 수영 그만둬? 엄마가 너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나 혼자 수영을 이 나쁜 놈 새끼야! 야, 이 나쁜 놈 새끼야! 네가 무슨 권리로 수영을 그만둬? 라며 울부짖는 엄마의 모습은 지금까지 준호가 누구를 위한 수영을 하고 있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네요. 아니 본인인데. 그렇죠. 네가 무슨 권리로 수영을 그만두라고 말을 하시다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준호는 이 수영을 좋아하고 잘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준호는 여태까지 엄마와 코치의 의지로 1등을 위해 연습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때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수영을 계속하기 위해서 지금은 진짜 1등 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수영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요. 1등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 형, 1등하면 기분이 어때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1등을 거머쥐게 되면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은 결말을 알려주시네요. 네. 근데 해피엔딩이긴 해요. 네. 근데 결말을 알려주시지 않다가 오늘은 알려주셨잖아요. 네. 뭐 그런 영화 간의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딱히 차이점은 없는데요. 오늘 결말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죠? 1등을 하는 게 뭐가 중요해? 라고 외치던 이 영화가 주인공이 결국 1등을 하면서 끝나게 되죠. 그렇게 갖은 고생을 하던 준호가 결국 1등을 해서 우리의 마음은 물론 편안하지만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물론 수영과 같은 스포츠 분야에서 등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호는 자신만의 수영을 자신이 좋아하는 수영을 계속하기 위해서 1등을 해야 하고요. 준호는 노력 끝에 자신만의 수영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덩달아 1등까지 하게 되었으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해피엔딩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이 현실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우선 인생은 스포츠와 같이 등수가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 또 아닐 뿐더러 노력한다고 꼭 어떤 분야에서 1인자가 되리라는 법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 영화는 거봐 스스로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니까 1등 하잖아. 1등 못하는 너는 노력과 열정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라는 자칫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럴 여지가 분명히 있긴 하겠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좀 제대로 다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시영 씨는 이 영화 보고 어떤 생각이 또 많이 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중요한 건 이 준호가 결국 1등을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수영에 대한 열정을 깨닫고 노력한 끝에 자신만의 수영을 터득하고 즐기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 분야에서 꼭 1등이 아니더라고 해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은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등수 매기기 자체가 의미가 없죠. 네, 우리는 누구나 출발점이 다르고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다른 길을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뛰는 사람도 있고 느릿느릿하게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어떤 방식이든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된다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요? 영화 크리에이터시라 그런지 오늘 굉장히 깊은 생각을 만나봤습니다. 네. 맞아요. 왜 남들이 빨리 달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따라가고 싶어서 네, 막 조급하고 그런 마음 들 때 있는데 각자의 속도가 있는 거거든요. 네. 내가 지금은 천천히 가지만 내가 빨리 달릴 때도 있고 그 빨리 달릴 때 누군가는 천천히 달릴 때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 참 생각할 거리가 많고 좋은 영화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영화 아까 감독이 정지우 감독님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감독님이 어떤 필모그래피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이 영화를 만든 이 정지우 감독은 영화 아주 유명하죠. 은교와 해피엔드의 감독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진짜 엄청난 작품들을 하셨죠. 네, 1994년 단편 영화 사로로 데뷔한 정지우 감독은 1996년 이 서울 단편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던 아주 실력 있는 감독이에요. 이 감독뿐만 아니라 극본가로서의 삶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지우 감독은 이번 영화에서 이 사회 속 폭력의 단상들을 중점으로 밝혀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현재 정지우 감독은 숭실대학교 예술창작학부 영화예술 전공 겸임 교수로서 네. 학생들에게 비주얼, 스토리텔러가 되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아주 열정 있는 삶을 살고 계신다고 해요. 정지우 감독의 4등. 저는 배우분들도 궁금해요. 광수는 누가 열연을 하셨나요? 네, 이 광수의 역할은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박해준 씨가 연기를 하셨습니다. 그분 드라마 아저씨에서 네, 맞습니다. 그 스님 역할을 나오셨던 분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분이 광수 역할을 하셨어요? 네. 또 변신이다. 이 역할뿐만 아니라 네. 그 독전 역할에서도 나오셨고요. 그리고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 그 영화에서도 아주 다양한 유명한 영화에서 아주 활약을 하셨던 분이에요. 연기 워낙 잘하시죠. 네, 약간 악역 전문이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의 아저씨에서는 네. 약간 스님으로 나오셔가지고 또 굉장히 뭔가 차분한 느낌의 연기를 하셨었는데 진짜 천의 얼굴을 가지신 분이네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준호는 그럼 누가 역할을 맡았어요? 네, 준호는 우리 아역 배우가 맡았는데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았는지 제가 이걸 많이 찾아보려고 해도 이름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워낙 연기를 잘했을 테니까. 네, 근데 굉장히 연기가 제가 봐도 굉장히 꿈나무가 뭔가 떡잎부터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을 만큼 연기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간이 지나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되지 않을까. 장래가 아주 매우 기대되는 아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 해볼까요? 네. 죽기 전에 생각나는 것은 아무래도 살면서 1등을 몇 번 했느냐가 아니라 후회할 일을 얼마나 했느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성공한 인생은 각자의 위치에서 잘하고 좋아하고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찾은 후에 남과 비교하지 않고 거기에 열정을 쏟으면서 산 인생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는 몇 등의 자리가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빛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영화 리뷰의 이지영이었습니다.